자, 플레이어까지 우리가 완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게임은 거의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우리가 점프하다가 실수할 경우에는 하늘이기 때문에 그냥 추락을 하잖아요. 추락을 하면 그러니까 게임은 종료가 돼야죠. 그래서 게임 종료하는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게임 종료를 하려면 씬이 필요하니까 요 씬에 가서 create로 new 씬을 이제 만들어 줍니다. 씬을 새롭게 이제 만들어 줍니다. 게임 오버라고 씬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세이브해서 게임 오버라는 씬을 만들고 얘는 빌드에 이제 추가해 줘야지 오동작 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게임 오버라는 거 추가를 해 줬고요. 자, 게임 오버를 하려면 자, 여기에 어떤 그림이 또 하나 필요할 겁니다. 그림 필요할 거니까 우리 빙에 가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bing.com에 create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AI가 그리는 그림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 지금 슈퍼히어로이고 그 다음에 죽음입니다. 데스가 있고 자, 클라우디 스카이 백그라운드입니다. 이걸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재밌는 그림이 만들어지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그림 중에 하나를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그러니까 게임 오버의 배경화면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게임 오버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게임 오버 됐다고 내가 또 글씨를 출력을 할 필요가 있죠. import text mesh 프로를 이제 해주고요. 자, 얘는 자, 게임 끝났습니다. 게임 오버라고 해줍니다. 자, 게임 오버라고 했고 얘는 크기가 지금 캔버스 눌러보면 쬐끄마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은데요. 얘 크기를 100 정도로 이번에는 큼지막하게 한번 해봅니다. 크기를 하나에 들어가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머티리얼 프리셋도 조금 더 예쁘게 아웃라인보다는 드랍 섀도우 그림자가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자 있으면 더 3차원적인 느낌이 나네요. 자, 게임 오버가 됐고 사용자가 게임을 한 번 더 할지 나갈지 게임을 나갈지 이걸 결정을 해줘야죠. 결정해줘야 되니까 press R 또 retry. 근데 이게 폰트가 너무 커서 좀 그렇네요. 여기다 같이 넣기보다는 새로 하나 그냥 만들어야겠습니다. 새로 다시 하나 만들죠 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자, 이번에는 retry에 대한 거 텍스트 한번 표시를 해주고요. 이번에는 폰트를 조금 더 작게 해서 70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press R for retry 하고 얘는 좀 밑으로 옮길게요. 옮기면 이렇게 모양이 보이겠죠. 자, retry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 나가고 싶으면 X 누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능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근데 배경이 아무것도 없으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배경 그림이 하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배경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얘 한번 해볼까요? 뭐 그림이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그냥 해봅시다. 자, 여기 이제 다운로드 받았고요. 받아서 자, 얘가 JPG로 오면 좋은데 이게 포맷이
좋은 형태로 이제 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얘를 다른 이름으로 좀 저장을 해서 얘를 JPG로 바꾸겠습니다. 자, 얘를 JPG로 이제 바꿨습니다. JPG로 여기 보면 다른 이름은 저장했으니까 JPG로 바꾸어서 바꾼 그림을 자, 내 유니티 에디터에 이제 읽어 드립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제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와서 얘는 이름이 게임 오버가 됩니다. 자, 게임 오버로 JPG를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와서 얘를 캔버스에 넣어 봅니다. 자, 캔버스에 넣으면 이제 요 모양이 되고요. 자, 글씨도 있는데 이 글씨가 이 배경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멋있지는 않아서 노란색 정도 해볼까요? 노란색. 이건 배경색이 돼버렸네요. 자, 이건 배경색이 되는 게 아니고 요 색깔을 이제 바꾸고 싶으니까 요 볼텍스 색깔을 좀 빨갛게 한번 해봅니다. 해보고 얘는 자, 리트라이 색깔은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한번 해봅니다. 이런 색깔도 이제 괜찮은데 너무 색깔이 좀 그렇네요. 색깔이 파란색?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번 해봅니다. 얘는 이제 게임 오버 됐을 경우인 거고, 자, 게임 오버가 됐을 경우, 이제 R을 누른 경우, X를 누른 경우, 어떻게 할지를 이제 정해야 되니까, 자, 그 코드도 이제 필요하겠고요. 요 코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에 create로 C# 스크립트를 이제 만들어 주는데, 자, 게임 오버에 대한 스크립트를 만들어 줍니다. 자, 얘는 C# 스크립트니까 오브젝트에 연결돼야지 실행이 되니까 뭐 어디든 가도 관계없는데 제일 만만한 게 이벤트 시스템이니까 이벤트 시스템에 게임 오버를 넣어 놓고요. 그다음에 여기 업데이트해서 이제 우리 키보드만 이제 확인하면 됩니다. 자, 얘가 R인 경우는 자, 우리가 만든 슈퍼러너 게임을 구동을 시켜주고요. 만약에 LGIF로 자, 인풋인데 X가 있는 경우는 게임을 그냥 종료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재시작이 되는 거고 밑에 거는 완전히 이제 종료가 됩니다. 재시작 하려면 씬 매니저가 이제 필요하니까 씬 매니저는 유니티 엔진 밑에 씬 매니지먼트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이 모듈을 읽어드려야 되니까 얘를 읽어드리면 씬 매니저가 뜨고요. 여기서 로드 씬을 하는데 씬 이름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씬 이름 한번 보면 자, 여기 슈퍼러너라는 씬 이름이 있습니다. 얘를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해줍니다. 그러면 슈퍼러너라는 우리가 만든 게임이 실행이 되는 거고 종료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을 퀴즈를 그냥 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유니티 엔진에서 유니티 에디터에서 돌리고 있는 거라서 표가 안 나요. 표가 안 나니까 로그로 이제 퀴됐다는 거 요 확인만 exit이라고 할게. exit. 우리 지난번에 얘를 exit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exit
디버그 상에 엑싯이 나오는가 한번 봅니다. 이렇게 해서 플레이 한번 해보면 게임 종료 화면입니다. R이면 게임이 이제 새로 시작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X를 누르면 자, 게임이 종료가 되는데 종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콘솔에 가보면 엑싯이라고 뜨니까 실제 얘를 실행을 한 경우에는 종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원래 게임에서 죽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죽는 경우. 죽는 경우를 해봐야 되니까 슈퍼러너 게임을 실행을 합니다. 실행해서 이제 죽는 경우를 다뤄야 되는데 죽는 경우는 우리 스크린 벗어나서 우리 플레이어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자, 그걸 감지하려면 클라이더를 하나 설치를 하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데드존에 해당하는 클라이더를 하나 넣어주면 되니까 2D 오브젝트에 스프라잇이 있는데 스퀘어가 있습니다. 스퀘어. 얘를 스크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카메라 바깥으로 이제 갖고 가고요. 얘를 좀 길쭉하게 이제 뺍니다. 그다음 어떤 가속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넉넉하게 뭐 해주죠. 뭐 넉넉하게 여기까지 얘를 통과하면 이제 되는데 우리가 이제 클라이더로 설정을 하면 여기 보면 2D 클라이더로 이제 설정은 이제 하긴 해야 됩니다. 자, 박스 클라이드로 이제 설정을 했는데 여기서 얘가 이제 떨어지다가 박스 클라이더로 하면 거기 이제 멈춰버리잖아요. 멈춰버리는 건 이제 이상한 거고 그냥 계속 떨어져야 되니까 내가 필요한 거는 이 지역을 이 위치를 지나갔다는 이제 감지가 필요한 거지 발판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플레이어가 점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뭐 그런 걸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그 트리거 설정을 해줍니다. 박스 클라이드에서 트리거 설정이 없으면 발판 역할을 합니다. 충돌해서 멈춥니다. 근데 트리거 설정을 하면 감지만 하기 때문에 그냥 통과해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걸 염두에 놓고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플레이어가 이제 움직일 때 얘가 서클 클라이드이기 때문에 아까도 나왔지만 뱅글뱅글 돌아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돌아가는 경우를 방지하려면 박스 클라이드를 하나 밑에 해주는 것도 방법인데 이게 대포면 땅바닥에서 굴러가는 거니까 동그랗게 해놓고 밑에 박스 클라이드 하나 넣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얘는 점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하지가 않아요. 근데 굴러가는 거는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이제 굴러가진 않기 때문에 공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서클 클라이드를 하면 공처럼 굴러가는 게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려면 자 이쪽에서 보면 이 Rigid Body 2D에 constraint가 있습니다. constraint가 있는데 그래서 Freeze Rotation에서 로테이션 축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로테이션 되는 거를 그냥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로테이션 되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만든 이 슈퍼 히어로는 공처럼 절대 굴러가지 않습니다. 자, 그 설정을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이 플레이어가 이제 죽었습니다. 이 플레이어가 이제 죽었을 때 죽은 그 처리를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그 죽은 경우 처리를 하려면 플레이어 컨트롤 쪽에 이제 가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해주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트리거를 했기 때문에 collision enter로 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on을 치면 이제 트리거에 대한 게 있습니다. 트리거 엔터 2D가 있으니까 여기서 해줍니다. 우리가 아까 트리거 클릭했잖아요. 트리거 클릭하면 나오는 기능이 있는데, 얘는 특정 지점을 통과하면 on trigger enter 2D가 이제 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길 통과하면, 근데 그 길 통과하면 얘가 호출되는데, 우리가 선정했던 요 스퀘어, 얘는 이름을 이제 데드존이라 합시다. 요 데드존을 통과한 건지 아닌지가 또 애매하니까 여기에 태그를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 태그는 좀 무시무시한 이름이긴 하지만 데스라고 할까요? 데스 태그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요 데드존은 태그를 데스라고 합니다. 데스라고 하면 되고, 그러면 코드에 가서, 자, 이번에는 collision 2D가 아니고 collider 2D가 됩니다. collider 2D가 돼서 얘는 collider라서 collision 바로 밑에 태그가 있습니다. 이 태그가 됐으면은 이제 게임 종료인 거죠. 게임 종료. 자, 게임 종료인데 되자마자 게임 종료가 되면 좀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떨어져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게임 종료되는 게 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려면 일정 시간 후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게임 오버 씬이 나오도록 이제 연출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썼던 함수를 특정 시간 후에 호출하는 invoke 함수를 이제 써줍니다. 얘는 해주는 게 게임 오버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는 거고, 몇 초 뒤에 할 건가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인데,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정할까요? 자, 게임 오버 타임이라 할까요? 얘는 한 1초 뒤, 한 2초 뒤 할까요? 2초 뒤. 요 게임 오버 타임을 설정을 해서 요 시간 후에 게임을 종료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려면 게임 오버라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얘를 정의를 합니다. 함수 정의할 때는 입력과, 괄호 안에 있는 입력과 게임 오버라는 함수명 앞에 있는 출력을 정해야 되고요. 이걸 하려면 우리 아까 한 것처럼 씬 매니저를 이제 호출해야 됩니다. 그 씬 매니지먼트를 읽어드린 다음에 바로 씬 매니저에서 로드 씬 해주는데, 우리가 아까 만든 씬 이름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아까 만든 씬 이름이 게임 오버라는 씬이니까 요 게임 오버라는 씬의 이름을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 줍니다. 자, 굴러 떨어지면 게임 오버가 이제 호출이 되는 겁니다. 호출. 자, 게임 오버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현재까지 우리가 만든 게 잘 되는가 한번 해봅니다. 게임을 해봐서 이렇게 점프 잘 하다가 점프를 잘 못하면 슉 떨어지고 2초가 지난 후에 게임 오버 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게임하고 싶으면 R을 눌러서 다시 게임을 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면 되고, 우리가 게임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또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게임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만들어 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스코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코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 스코어는 현재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슈퍼러너 게임 쪽에 들어가야죠. 들어가는데 대부분의 경우 전역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변수들은 특정 오브젝트에 이제 넣는 게 아니고 게임 매니저라고 하는 오브젝트에다가 다 몰아넣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상식이니까, 그러니까 게임 매니저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create empty 해가지고
게임 매니저라는 거 하나 만들어주는, 얘는 오브젝트일 뿐이니까 요 오브젝트가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하도록 SS에다가 우리가 게임 매니저라는 거를 하나 C# 스크립트를 정의를 합니다. 얘는 게임 매니저입니다. 자, 게임 매니저를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그 모양이 이제 톱니 모양으로 바뀌게 되고요. 요 게임 매니저는 게임 매니저 오브젝트에 이제 연동을 시켜 줍니다. 게임 매니저에서 하는 일은 스코어 관리하는 겁니다. 스코어 관리. 이번엔 인트로 한번 해볼게요. 맨 처음에는 스코어가 0이었습니다. 0이었다가 점프를 하면 할수록 점수가 올라가도록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려면 요 스코어를 증가시키는 함수가 하나 필요하고요. 자, int 스코어는 호출이 되면 요 스코어를 플러스 하도록 하고 외부에서도 호출이 되도록 퍼블릭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게임 매니저의 스코어는 사용자에게 출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텍스트 메시 프로 하나 받아 가지고 와서 그 텍스트 메시 프로에다가 이 스코어를 이제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tm 프로라고 하는 모듈을 읽어 드려서 여기에 퍼블릭으로 tm p 텍스트라는 거를 하나 정의를 합니다. 얘는 스코어에 대한 텍스트가 되고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show를 해줘야 되니까, 자, 퍼블릭으로, 이건 굳이 퍼블릭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show 스코어라고 해서 얘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스코어는 여기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었던 이 스코어를 스트링으로 이제 바꾸어서 적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스코어는 텍스트 메시 프로의 텍스트니까 이 텍스트에다가 값을 이제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도 show 스코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가 증가할 때마다 show 스코어를 또 해줍니다. 게임 매니저 쪽에 이제 스코어 처리하는 루틴은 구성이 끝났고요. 우리 플레이어 쪽에 요 스코어를 이제 적어줘야 되고, 스코어를 적기 위한 텍스트 메시 프로가 또 필요합니다. 여기 UI로 가서 텍스트 하나 하는데, 자, 얘는 스코어라는 걸로 이제 하고요. 스코어도 얘도 큼지막하게 합시다. 큼지막하게 하고 3차원 느낌이 나도록 섀도우를 이제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캔버스로 가면 스코어가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크기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하나로 안 들어가서 이제 문제라서 하나로 넣도록 하고요. 얘를 끌고 와서 중간 정도에 한번 둬봅니다. 여기서 이제 스코어가 출력이 되도록 이제 합니다. 얘를 조금 더 밑으로 내릴까요? 내리고, 근데 실제 이제 스코어 텍스트가 이제 필요하니까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이번에는 텍스트 스코어라는 게 이제 만들어 줍니다. 얘는 맨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0이겠죠. 0이고 요 위치도 스코어 쪽에 가서 출력이 되도록 이제 합니다. 요 텍스트 스코어는 이제 초기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이제 게임 메뉴 쪽이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던 요 텍스트 스코어 쪽에 초기화가 이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초기화가 되면 스코어가 바뀔 때마다 이제 점수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증가할 건데, 증가하기 위한 코드도 다시 우리가 작성을 해줍니다. 어디 있는가 하면 플레이어 컨트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 컨트롤에서 점수를 이제 증가시키는데, 그러니까 점수를
언제 증가시키는가가 이제 중요해요. 언제 증가시키는가?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플레이어의 상태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상태 확인을 해서 내가 점프를 해서 공중에 붕 뜬 다음에 다시 땅바닥에 착지를 하면 점수를 나도록, 그러니까 그라운드에 정상적으로 착지하면 점프 카운트는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게임 매니저의 점수도 올리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여기가 되겠죠. 이쪽으로 왔으면 한번 점프했다가 이제 점수가 이제 나게 되는 겁니다. 점수가 나게 되는 거니까, 자, 그걸 여기서 확인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게임 매니저 정보를 우리 갖고 와야 되니까 여기에 게임 매니저를 선언을 해주고요. 얘를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화가 안 돼 있어서 게임 매니저는 초기화하는데 get 컴포넌트를 하면 안 되고요. get 컴포넌트는 플레이어 컨트롤 밑에 포함된 컴포넌트만 가능한 건데 게임 매니저는 플레이어 컨트롤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바깥에 실행된 상태이니까 오브젝트 상태로 있는 겁니다. 걔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find로 찾아야 됩니다. find object of type으로 해서 게임 매니저 갖고 오고요. 갖고 온 얘가 여기서 이제 게임 매니저 점에서 스코어를 증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점프할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할 때마다 여기서 이제 실수했네요. 그래서 게임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맨 처음에 떨어질 때가 문제입니다. 떨어질 때도 점수가 나버렸죠. 떨어질 때 점수가 난 이유는, 자, 우리는 확인할 게 지금 그라운드에 클라이전만 하면 점수가 낮다고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할 때 확인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한번 확인해 줘서 맨 처음에는 점프 카운트가 0입니다. 점프를 안 했다는 거죠. 점프 안 한 상태에서 이쪽으로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스코어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if 해가지고 점프 카운트가 0보다 큰 상태인 경우만 요걸 해줍니다. 그러니까 점프 카운트가 0보다 큰 상태이면 그 전에 점프 한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점수를 올리도록 코드 구조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어떤 게 답인가는 없는 거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말이 되도록 게임을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점수가 나지 않죠. 자, 이렇게 계속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쟤는 올라갈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우리 게임 설정이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떨어지는 거는 그냥 재수 없어서 떨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좋은 게임이라 할 수가 없잖아요. 저걸 해결하려면 우리가 난수 발전시켜서 이 지면의 높이를 바꿔줬는데 그 폭을 이제 줄이든가, 아니면 더 쉬운 방법은 우리 플레이어의 점프하는 점프 폴스를 300으로 했는데 500으로 한번 해볼까요? 500은 너무 클 수도 있고 400 정도로 해서 한번 해봅니다. 400 정도로 해서 해보면 이번에는 이제 점프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점프를 이제 많이 할 수 있어서 격차가 있더라도
내가 올라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극단적인 경우는 나오진 않네요. 그래서 계속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솟구치는 힘을 이제 키웠기 때문에, 자, 여기 점프할 때마다 이제 점수 올리는 걸로 했으니까 자주 점프하면 점수를 많이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